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자, 그 다음에는 송유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체격이 아주 커요. 그거 석두 장군이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굉장히 뭐 전술 같은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그래서 나름 6.25 때 전공도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거죠. 거처가능한 곳을 다 없애라,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구현대장으로서 중산간지대, 뭐 지난 시간에 사진 봤습니다만 이 5km 그 이내에,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5km 이상 되는 곳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게, 거기서 사는 거는 다 무장대로 취급해라. 그래서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48년 11월부터 49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벌어진 그 초토화 작전으로 아마 제주도에서의 대부분의 희생자가 그 기간 동안에 났습니다. 4.3 당시에는 만 30살, 그리고 4.19 때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됐죠. 그때 계엄군이 발포를 안 해서 군의 위상이 높아갔는데, 그때 송유찬이나 아니면 또 유명한 사진 아마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4.19 때 탱크 앞에서 그 시위대하고 군인이 같이 만세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만세 부르는 사단장이 조재미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여순 사건에서 또 아주 무자비한 학살로 또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나 여순에서의 학살자가 4월 혁명 때 지휘부가 됐는데 그때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였죠. 48년도에는 미국이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진압해라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60년도에는 강경 진압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여기 이제 그 사진이 송유찬이고, 최병덕이 오늘 참 준비하다가 빠뜨렸네요. 최병덕이고 그 소정철입니다. 최병덕은 한국전쟁 때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전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모총장을 지내다가 참모총장에서 해임이 돼갖고 초반전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이 돼서 경남지구 무슨 사령관이 됐는데, 그 전선에서 지휘하다가 총탄을 등에 맞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 암살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왜 암살했을까요? 누가 암살했을까요? 게릴라 암살한 게 아니라 그 김구 암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들을 많이 당해요. 최병덕, 장은산, 심성모, 그런 사람들이 다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죠. 하여튼 이때 4월 이제 4.3 사건 때부터 해서 그 한국 전쟁이 발발 본격화될 때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원래 병기 장교예요. 병기 장교. 그러니까 작전이나 뭐 그런 쪽, 그 보통 보병이나 포병 쪽에서 그 참모총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병기 장교를 시켰습니다. 그 옆에 철모 쓰고 서 있는 게 송유찬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건너서 키 큰 사람 있죠. 저 빨간 네모처럼 온 사람이 소정철인데, 저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은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여순에 넣기도 좀 애매하고, 저희가 아마 긴급조치,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글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제주나 여순에서도 마땅히 들어갔어야 할 사람인데, 또 저희가 인원을 추리다가 보니까 빠졌는데, 일본도 사람들을 그 시합하듯이 죽인 걸로 또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박정희 때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냈고, 저 아들은 박근혜 때 또 장관을 지냈죠. 박근혜가 박정희 때 장관 지낸 사람의 아들들을 좋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장도영을 해임하고 난 다음에요. 5.16 때 박정희가
이제 처음에는 최고회의 부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도영을 내세웠는데 뭐 한 달 반쯤 지난 다음에 장도영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회의 의장으로 올라가고, 그때 저 장도영이 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 수반 겸 육군 참모총장 겸 뭐 벼슬이 많았는데, 감소가 많았는데, 그 내각 수반 그거를 송유찬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송유찬이 이제 그 내각 수반이 된 겁니다. 근데 송유찬이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전 내각 수반으로 있을 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세가 좀 복잡해서 뭐 박정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김종필을 통해서 새로 만드느냐, 아니면 구 정치인과 반 김종필파 군부와 구 정치인이 합친 그러니까 범탕이라고 했는데 범국민정당 거길 타느냐. 이제 왔다리 하다가 이제 결국 공화당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범탕 쪽에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안 나오니까 대신 내세운 게 송유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유찬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나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군부 쪽에 어떤 그런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지 기반이 박정희하고 겹친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송유찬도 박정희가 그 빨갱이로 몰려서 체포됐을 때, 여순 사건은 이후에 숙군에서 연루됐을 때 뒤를 봐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건방지게 맞아 자기가 옛날에 날 좀 도와줬다고 이렇게 키워올라, 아마 그런 심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를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일찍 죽은 김창룡과 그다음에 백선엽,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었던 백선엽 빼놓고는 다 한 번씩 감옥 구경 다 했습니다. 황헌친이, 김한용이 등등 해갖고 그 감옥 구경을 다 했죠. 네. 이게 그 송유찬인데, 박정희는 저렇게 자기랑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감옥에 다 한 번씩 보낸 다음에 나중에 먹고 살게 해줘요. 그래서 그 국영기업 사장으로, 인천제철이 당시에 상당히 큰 그 회사인데 거기 사장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송유찬이 청양 사람인데, 청양에서 말이죠. 송유찬 장군 선양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 또 하여튼 고향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떠받드니까 제주도에서 응 하고 이제 달려간 거죠. 민간인 학살의 주범 송유찬 선양사업을 결사 반대한다. 아니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무슨 선양사업을 한다는 거냐.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병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사실 저 서북청년단이나 다름없는 그 서북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군 고위 장교로, 연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이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연대가 이제 그 추가로 투입됐는데, 이 연대의 3대대는 서북청년회 출신으로만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대원 전체가 서북청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 가혹한 작전을 했다. 그래서 제주 비행장 인근에서 총살당하고 또 뭐 전국 각지에 형무소로 보내지고, 형무소로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총살을 면했으니까 다행인가요? 아니에요. 6월 25일 직후에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요. 재소자 학살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일괄 처리됐습니다. 예비검속은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을 죽인 거고,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이때 그 육지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대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각지 형무소에서 제주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한병선은 5.16이 터진 다음에 기획위원장에, 그러니까 뭐 이름이 좋죠. 그래서 기획위원장이 임명돼서 5.16 주체는 아니지만 아마 군의 그 자기 선배급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박정희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박정희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계급이 높았으니까 그걸 뭐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위원장을 시켜줬다가, 이제 군대 내에 부정부패 얘기가 나오니까 부정부패의 대명사격이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서 2년 구형을 받았다가, 그런데 이제 풀려나갖고는 해외개발공사,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중요한 공기업이죠. 거기 사장을 했고, 또 75년에 잠깐 반짝했던 한동맥주라고 있어요.
맥주는 오비와 크라운이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뭐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은 클라우드가 나와서 3파전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왔었던 맥주가 있는데 이젠백이라는 게 잠시 나왔었는데 뭐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고 여기 뭐 부정대출 사건에 뭐 하여튼 그 맥주 그 저 양대 산맥을 뚫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는데 여기 사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쟁이 탁송록이 있어요. 그 마약쟁이 탁송록이 있는데 지슬영화에 보시면은요. 지슬영화에 보면 거기 이 마약쟁이가 하나 나오죠. 그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아마 그 부하가 살해하는 그 마약쟁이가 나오는데 그 이 마약쟁이의 실제 모델이 탁송록인데 뭐 증언이 이게 서청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헌병에 잡혀가면 살고 탁대위한테 구연대 정보청문연대 여기 잡혀가면 죽는데 서북청년단도 그 고약하지만 탁송록이 한술 더 떴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일까요? 탁송록은. 딴 데서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작곡가예요, 작곡가. 그래서 진주 출신인데 논개의 노래라고 이게 논개 사이버 박물관, 진주 박물관 거기에 이렇게 그 논개의 노래에서 이게 저 탁송록이 작곡한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나팔수였다, 나팔을 잘 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제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고 제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주에 와서도 CIC 대장을 하면서 진주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주역으로 또 거기서도 수백 명을 죽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서 그 마약을 하도 맞아서 그 찌를 데가 없었대요. 바늘이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의 그 심각한 마약쟁이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이제 최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도 또 이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 이제 직함이 제주 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장이에요.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봤죠. 조병옥이가 아니다 경찰 응원대를 증파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증파된 경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역사에 남는 큰 사건 있죠. 바로 반민특위를 깰 때 말이에요. 반민특위를 깰 때 초기에 나선 사람이에요. 노덕술하고 최남수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민특위 유인들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반민특위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그 유튜브에 반민특위 관련 강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반민특위 사람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산인청법자 바로 영화 암살의 하와이 피스톨의 모델이 됐었던 그 산인청법자를 고용했는데 그 산인청법자가 하와이 피스톨처럼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꾸로 자기한테 청부한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래서 잡혀들어간 거죠. 이게 재판받는 사진이에요. 재판받는 사진인데 예, 여기 이제 보면 과연 암살 대상은 이북 요인일까? 먼저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종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호균의 실제 모델이라고 됐었던 남자현을 밀고 한 밀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제주도에 경찰 정예부대를 파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최경감 최난수였고요. 최난수가 일제 때 버릇이 남아서 고문을 일삼아서 그건 뭐 무지막지하게 고문했다고 당시 이 사람이 겸입니다. 겸. 잘못 우리가 만들 때 우자가 나왔는데 김호겸으로 제주 경찰서장을 했던 사람인데 서귀포 경찰서장을 했던 분인데 그래도 제주 분이라서 이제 조금 그래도 경찰이지만 좀 그렇게 진압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난수 가서 정말 심하게 했다. 최난수가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 사람들이 더 육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사태 진압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최난수가 막무가내였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특별수사대가 자기네가 삐러 뿌려놓고 마을에다가 그리고 사람 잡아다가 뚫게 패고 그건 뭐가 나왔을까요? 돈이 나오죠. 돈 주고 풀려나는 거죠. 안 주면 죽이고. 홍순봉이라는 사람은
그 진압군 측에서 제일 인텔리였던 것 같아요. 진압 측에서. 송여찬은 무식했다. 반면에 홍순봉은 그 법을 잘 알았대요. 그래서 계엄령이니 포구령이니 뭐 이런 거 군대 이름으로 나가도 사실은 홍순봉이 제주 경찰청장을 하면서 다 써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도 저 평안도 사람인데 평안도에서 경찰 생활도 하고 또 간도에 가서 빨치산톱을 하는 그런 경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증권계의 큰 손이에요. 우리 62년 2월이면 증권파동이 쓴 그 직후, 그 무렵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증권시장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증권협회 회장, 증권협회 이사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낸 증권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